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인데 날씨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 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좀 띄우긴 했지만 관건은 HBM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볼까요? 56,200원입니다. 어제보다 500원 지금 내려가고 있죠. 과연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선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HB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HBM을 시장에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주가라는 거는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말 거라는 얘기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0조 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3조 원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애플의 한번 경우를 볼까요? 애플은 매년 600억에서 80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이 5,72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1,300원, 지금 뭐 1,400원대까지 가잖아요. 매 1,300원을 대입하면 우리나라 돈 7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이거 결코 그냥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을 할 거예요. 단기간으로. 근데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벌써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을 하려면 어디에 되냐? 6세대 HBM4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을 조기 진입을 해야 돼요. HBM4를 만들 때 SK보다 늦었다. 2차 밴더가 되고 3차 밴더가 된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되 시장에도 조기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범용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 범용 메모리 재고가 많이 좀 없어져야 돼요. 지금 대략 한 33조 원의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HBM을 잘 만들어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과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고가 확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시장의 변수가 있죠. 20일 날 외국인 배당이 거의 한 10억 달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20일 날 외국인 배당을 한 10억 달러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내용을 한번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31일 날 2조 4,521억의 분기 배당금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9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를 외국인 배당을 해서 오늘 이제 20일 날 지급할 예정이에요. 내일이죠. 내일 지급하죠. 그러면 이 외국인 배당을 지급하고 나면 또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기사를 본 서울경제TV에 이 유튜브 기사를 봤더니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3조 원을 소각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사주죠. 사주 오너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충 짐작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납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는 또 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주담대를 방어할 목적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애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벌써 지난 5월달 얘기예요. 사상 최대 자사주 150조 원어치를 매입을 해서 그냥 다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11월 되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약 25%를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 그렇게 자사주를 많이 사가지고 소각을 하고 막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 워런 버핏은 애플의 그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올해 또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아마 1월 말 정도에 아마 발표가 나겠죠. 3분기보다 소폭 늘어나서 9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기록을 전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그 3분기의 일회성 비용이죠. 일회성 비용 뭐냐면 이게 올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반도체 그래도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 매출이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줘야 되잖아요. 각종 성과급, 뭐 이런 거 충당금 설정, 뭐 이런 거 해서 일회성 비용이 3분기에 다 이렇게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나올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HBM4 등 새로운 신규 제품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4분기의 영업이익은 대략 이제 9조 한 초반 정도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9조 6천억, DB금융증권은 9조 4천억 정도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띄웠어요. 주가를 띄웠지만은 삼성이 이 삼성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 지금 미국장으로 국장을 다 포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그냥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자사주를 뭐 많이 했느냐 말했냐 이건 둘째 문제고 기술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주가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튜브 이렇게 뭐 이런 걸 한국경제TV의 뉴스인데 제가 안 틀어봐도 압니다.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그냥 땡겨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4분기 역시 HBM 실적이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좌우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그 유튜브를 하나를 올렸지만은 올해도 이제 HBM의 점유율을 본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 삼성전자는 대략 한 4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HBM 시장에서 40%라는 점유율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는 22%고 SK 하이닉스는 40%냐는 얘기죠. 매출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냐? HBM의 점유율이 4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비싸게 팔리는 HBM 비중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HBM이 D램 매출의 25%, 그러니까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HBM이 일종의 D램이잖아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램 매출액의 HBM이 대략 25%, HBM3E의 매출 비중이 HBM 매출의 50%를 차지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단 HBM3E가 아직 퀄통과 소식이 없어요. 많은 찌라시들이 있었지만은 오피셜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2단은 이건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될 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HBM3하고 HBM3E인데 HBM3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HBM3E는 지금 엔비디아에 아마 이제 대부분의 콜은 아마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납품 소식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고 AMD에 가고 있죠. AMD도 지금 굉장히 AI 가성비도 있고 단가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AMD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기를 HBM3E의 매출 비중이 한 50%를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HBM3E 12단 콜 테스트 결과 지금 이거 12단을 말하기 이전에 8단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 8단, 12단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팔가름 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쪽에서 생각하기를
테스트를 엔비디아의 HBM3E 콜 테스트는 통과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분기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HBM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SK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밴더, 복수 밴더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2차 밴더로 가고 있지만 뭐 월 한 2만 장 정도밖에 웨이퍼 생산을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 밴더로 가고 싶어하는 엔비디아의 요구가 이제 HBM3E에서 판가름이 날 거죠. 또 일회성 비용까지 다 이제 해소가 됐고, 그리고 4분기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67% 정도 급증해서 4조 9천억 이 정도의 수준이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년째 멈춰버린 세계 최초가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론도 세계 최초, SK 하이닉스도 세계 최초를 부르짖고 있는데 삼성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5년째 멈춘 세계 최초 삼성 D램 전면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A, 원B, 원C D램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표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A, 원알파라고도 얘기하죠. 원B, 원베타, 원C, 원감마. 심지어 삼성이 안 되니까 원D까지 지금 들먹거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27년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젠가 그젠가 기흥에 NRDK 이제 R&D 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고 장비 반입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D램 문제라든가 HBM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을 잘했잖아요. D램을 잘했으니까 그 D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기술적인 근원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가라는 거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10조 원, 특히 이제 3조 원을 먼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기술력이 따라가지지 않고 8단 HBM3E가 만일 뭐 11월이 넘어서 12월에도 아직 이 납품 소식이 없다든가 아니면 올해를 넘겼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주식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LPDDR4 4는 이게 중국한테 벌써 따라잡혔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를 엔비디아향 HBM3E로 전환 맞는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P1, P2, P3가 리트로피에 들어갔는데 뭐 원 Z, 원 Y 뭐 이런 아주 DDR4 이런 거 양산하던 그 D램 라인을 다 바꿔버립니다. 원A, 원B, 원C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첨단으로. 지금 리트로핏 하고 있습니다. 가동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는데 하고 있어요.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내년 3분기부터 자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참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평택 캠퍼스의 P2 EUV하고 P3의 EUV가 지금 50%가 셧다운되어 있고 일부 장비들은 지금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D램 라인으로 돌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3분기부터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하겠다? 참 이게 어마하게 희망적인 그 소식인 거죠. 만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등할 수 있어요. 만일 HBM4에서도 약간의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LPDDR4를 이제 HBM3E로 이렇게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얼른 플레이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시장에 알려드리고 이러면은 달라질 겁니다. 이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년이 D램 사업의 체질 개선을 성공하는 해.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A D램을 재설계가 들어갔죠.
회로라든가 아니면 전면 설계란 말도 있고 회로의 부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원웨이 D램이 잘 만들어지고 성공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HBM3E라든가 HBM4에서 어떻게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HBM4 같은 경우는 원시 D램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이 25년에 D램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올해 연말에 H200에 HBM3E 8단이 공급이 되고 이게 엔비디아의 메인 제품이잖아요. 블랙웰 B200이 지금 또 이렇게 나오긴 있지만 또 뭐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B200이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니까 여기에 8단이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블랙웰에 HBM3E 12단 12단도 또 문제죠. 이게 12단이 2월 말에 샘플을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에 들어가서 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0일로 24시간 풀 돌리면은 40일이면 콜 테스트를 통과를 마친대요. 그런데 2월 말, 그리고 3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지금 8개월이 넘었도록 이 12단에 대한 콜 얘기가 아직 없는 거예요. 8단도 아직 멀었으니까 12단도 아직 그러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나서야 됩니다. 경쟁사라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인데 정말 그 우리 상대도 안 되는 그 마이크론까지 이 삼성전자의 이 경쟁 상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10나노급 원시 D램 공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원시 D램은 평택 캠퍼스에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P4의 페이지 3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HBM4도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뭐 일부 신문에 보니까 좋은 성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그 샘플을 내놓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 DS 전체 영업이익률은 16.1%, SK 하이닉스는 35%, 그 다음에 TSMC는 45%예요. 그런데 뭐 이 흐름인데 지금 삼성이 SK 하이닉스에 대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 그냥 TSMC에 대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려도 뭐 하겠어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파운드리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5%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에요. 잘라내고 싶은 손가락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파운드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재용 회장도 분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매각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SSD 등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낸드 경쟁력은 좋습니다.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C라든가 뭐 QLC라든가 ESS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을 잘 해야죠. 삼성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하고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센 그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HBM과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이 복원되고 회복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실적 회복에 더 아마 가속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10조를 투자하고 한다 삼성전자가 오를까? 전문가들은 전혀 다 부정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뭐 재료는 이 반등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의 통계를 본다면 하루 반짝했어요. 하루 반짝.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펄펄 끓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다 한 번 쏟지 두 번 쏟겠냐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근원적인 기술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원 KB증권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이 자사주 매입 결정은 2015년에 11조, 2015년에 많이 했죠. 11조 3천억, 2017년에 9조 3천억,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에 비하면 세 발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든가 주주 가치를 아니 이런 주주들에 대한 거의 500만 되는 이 우리 개미 주주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이러는 것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가 주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중장기
주가의 상승폭을 결정적으로 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PC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이런 데서 이 매출이 안 일어나요. 이게 소비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또 중국에서 그냥 뭐 물량을 어마하게 그 창신 메모리 같은 데 쏟아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어렵습니다. 그러나 HBM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세대 HBM4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HBM4입니다. 그 다음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뚜렷한 감소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한 33조 원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게 많이 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레거시 반도체거든요. 쌓아놓고 있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그건 불리한 그 경우지 좋아질 건 없어요. 근데 비수기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말쯤 되면은 PC가 잘 팔렸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는 이 범용 뭐 DDR4라든가 이런 범용 그 메모리 재고를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저게 무슨 고름이 살이 되겠습니까? 저거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반기까지 모바일 PC 중심으로 DDR4 재고가 증가돼요. DDR5는 또 공급이 완화가 돼요.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재고 소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의 뭐 세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고는 털어버리는 게 낫죠. HBM 중심의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 부족.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량 강패인데 월 17만 장의 D램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대부분을 HBM을 만든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공급 부족이니 뭐 이런 거 병목 견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만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양극화되어 있어요. 양극화. 그래서 이런 DDR 이런 것들은 지금 차고도 넘치고 그 다음에 HBM은 지금 또 물량이 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어제 오늘 소식에 보면 엔비디아의 B200 가속기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마 출고가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얼마 전에 또 한 번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소식은 아직 팩트로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춤거릴 때 삼성전자가 빨리 어떻게 좀 해가지고 8단 HBM3, 12단 HBM3, 12단을 빨리 물량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HBM4에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머릿속으로는 빤하게 나오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은 제한적 수준이라는 건 제한적 수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DDR4라든가 이런 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이 제한적인 수준, 이게 좀 증가세가 뚜렷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자사주 처음에 10조 원 한다 할 때 뭐 그냥 떠들썩 했지만은 실상은 그 이면에 있는 소식들을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면 삼성전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조 원을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결국 외국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단지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 AI 가속기인 블랙베리 지금 주춤하고 있을 때 빨리 좀 그 8단, 12단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만이 삼성의 주가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요소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주식을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